오늘 류가영 프로 그립과 어드레스에 대한 레슨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 골프에서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새해에 그 시작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사진 남아 주세요. 오, 네. 되게 다양한 스포츠가 보여요. 테니스, 수영, 네. 육상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각도가 있다. 그리고 또 중심이 조금 앞으로 쏠려 있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골프의 시작 자세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스포츠에서 내 힘을 전달하고 공에 전달을 해서 정확하게 나가려면 중심이 좀 앞으로 있고 단단하게 아래를 향해서 있어야 공의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골프에 대한 어드레스부터 공까지 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굿샷. 골프에서도 이 처음 자세인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드레스와 이 그립이 잘 잡혀 있어야 좋은 샷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골프에서 기초의 기초이 그게 바로 그립을 잡는 겁니다. 그립 잡는 법. 네, 제가 이렇게 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채는 골프 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채의 고무 부분이 그립입니다. 그립이라고 말하고 이 몸통을 샤프트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을 헤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는 거를 보고 그립이라고 해요. 우리 몸이랑 골프채를 연결하는 그 접점이 바로 이 그립인데요. 아무리 몸 동작을 정확하게 해도 그립이 순간 이렇게 탁 돌아가게 되면 공이 엉뚱한 데로 가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는 방법이 또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왼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왼손. 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스윙을 하게 돼서요. 네.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왼손을 위로 잡고 오른손을 아래로 잡게 돼요. 위치가요. 그렇게 돼서 오른 어깨는 자연스럽게 왼쪽보다 아래를 좀 내려가게 돼서 기울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왼손을 어떻게 잡느냐면요.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이 손가락 마디가 보입니다. 이 마디에 골프채를 잡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잡아야 됩니다. 비스듬하게요. 왜 사선으로 잡아야 네. 되나요? 비스듬하게 잡아야 제가 한번 일직선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고 샷을 하면요. 이 백스윙을 할 때 골프채가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선으로 잡게 되면요.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이 왼손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이 붙어지면서 스윙을 하는 동안에 움직임이 굉장히 견고하게 되고요. 백스윙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이 빠른 순간에도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손가락을 마디로 잡아서 한번 샷을 해볼게요. 네. 마디로 일직선으로 잡고 네. 굉장히 둔탁하게 임팩트가 됐어요. 네. 제가 스윙하는 동안 탑에서 약간 움직임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비스듬하게가 어디에서 얼만큼 맞아요. 비스듬한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부터 걸쳐서 비스듬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손바닥에서 손가락은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에이,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마지막 세 개의 마디가 있고 그 마지막 선까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이 여기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직을 가지고 와서 한번 그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혹시 네. 더 긴가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요? 네. 이게 보여드리면은 손가락이 여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를 이렇게 제가 연장선을 해서 옆면 그리고 뒷면으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 중간이에요. 이건 마디입니다. 신기하죠? 네. 그러네요. 손가락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옆으로 보시면은 손가락의 뼈가 그러네요. 네, 어머.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머, 네. 살면서 처음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으세요라는 말은요. 이 선부터 제가 그려놓은 선부터 손가락의 마디가 첫 번째 마디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손가락 마디입니다. 그래서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손가락 첫 마디가요. 와, 30년 인생을 살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긴 거였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손가락 첫 우와. 번째 마디에 오. 걸쳐서 비스듬하게 잡는다라는 건데요. 새끼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서부터 두 번째 손가락의 마디에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걸쳐서 잡아주시면 사슬하게 아주 이상적인 그립이 됩니다. 그러면 손목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사선으로 잡았을 때 아까 이 두 손가락이 붙기 때문에 스윙할 때 경고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목을 각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진짜로 정확하게 비스듬히 손가락에 걸쳐서 잡고 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새끼 손가락 마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마디. 네. 굿샷. 네, 이렇게 마디로 하면은 손목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손목은 스윙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도 움직이고 좌우도 움직이고 그리고 돌리는 동작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동작을 하게 돼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손목이 견고하게 너무 딱딱하게 움직임이 불편하게 되어버리면은 임팩트 할 때 효율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첫 번째 마디로 비스듬하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에 잡았으면 두 번째 손가락은요. 우리 권총 이렇게 방아쇠 당기듯이 모양으로 채를 감싸서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른손은 그 위로 채를 감싸주는데요. 항상 중요한 것이 왼손의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에 V홈이 이렇게 붙어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V홈도 한번 표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V선. 네, V가 어딘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V는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하고 엄지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을 V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V홈이 떨어지면은 채가 이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네, 움직이게 되고 샷을 할 때 공간이 생겨서 채가 돌게 됩니다. 네, 움직이죠. 근데 V홈을 딱 붙여 놓으면요. 채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립, 임팩트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손을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을 잡을 겁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마디로 잡는데요.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로 왼손 아래에다가 잡아주게 됩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두 번째 손가락도 방아쇠 당기듯이 모양을 해주셔서 채에 걸어서 잡아주시고 오른손도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V홈을 붙여서 공간이 나오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그립을 잘 잡은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뭔가요? 네, 이 새끼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립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립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새끼손가락을 위에다가 올려놓느냐, 두 번째 손가락에 아니면 걸어서 안쪽으로 완전히 잠궈 놓느냐, 그리고 그 옆에 떨어뜨려서 아예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잡느냐. 오. 네, 이 정도로 세 가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잠깐 제가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네. 타이거 우즈하고 네. 박인비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선수 두 선수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타이거 우즈 선수는 이걸 끼웠고요. 네, 새끼손가락을 엮었고 박인비 선수는 올려놨네요, 위에다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렇게 타이거 우즈가 잡은 그립이 인터락킹이라고 합니다. 인터락킹. 네, 안에 완전히 감아서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감는 그립이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냐면요. 그립을 잘 놓치시는 분들, 그리고 좀 힘이 없어서 연약하신 분들은 이 그립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렇게 하면 새끼손가락이 좀 아프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새끼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고 힘을 주게 되면 불편함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그립을 자주 놓치시는 분들은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그립이 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고경민 프로는 어떻게 잡나요? 저도 인터락킹을 잡습니다. 네. 저도 힘이 좀 없어서요. 네. 그리고
박인비 선수가 잡은 그립이 바로 이 새끼손가락을 왼손 위에 그냥 올려만 놓은 오버래핑이라는 그립이었어요. 오버래핑. 네, 위에를 감쌌다라고 해가지고 오버래핑인데요. 이 오버래핑 그립은 골퍼의 한 70%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그립이에요. 오. 그래서 양손이 결합도 적절하게 할 수 있고 손의 움직임도 그래도 편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잡는 거, 이걸 야구 그립 같다고 해서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오, 하는데요. 베이스볼 그립. 네, 베이스볼 또는 텐핑거 그립이라고도 해요. 텐핑거 그립. 네, 이렇게 텐핑거 그립을 잡게 되면 좋은 점은 자유롭게 좀 움직임이 편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골프를 처음 배우는 아기들은 정확하게 뭔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베이스볼 그립이고요. 물론 베이스볼 그립으로 우승한 선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립이 지금 제가 3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립이 보시다시피 인류 선수들도 다 그립의 종류가 다르게 있어서요. 한 번씩 잡아보신 다음에 나한테 조금 느낌이 탁 오는 거, 내 손에 편한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기준이 없어서 이게 어떤 그립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오버래핑.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그냥 2번째 손가락 위에 올려서 주시고 그 다음 4번째 손가락을 이어서 잡아주는 오버래핑을 잡고 시작해 보시다가 한 번씩 다른 것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립의 종류를 어떻게 결합하느냐를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요. 이 V홈을 어디를 향하게 놓을 것인가예요. 여기에서도 종류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립을 다르게 해가지고 2가지를 쳐볼 건데요. 먼저는 V홈을 왼쪽으로,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의 방향이 좀 오른쪽으로 가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윗그립이라고 합니다. V홈이 내 몸을 턱을 기준으로 왼쪽을 향해서 어깨나 귀 쪽으로 왼쪽을 향해서 가게 잡은 이 그립을 위크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립의 특징은 볼의 방향을 쉽게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요. 탄도도 공이 뜨는 정도도 높이 뜨게 만들어줘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방향을 오른쪽을 향하게 해놓고 쳐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네. 또 가네요. 왼쪽으로 가죠. 네. 이 그립은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왼손, 오른손이 동일하게 V홈이 오른쪽 어깨나 귀 방향을 향하게 만들어 놓고 잡는 그립을 말합니다. 이 그립은 보시다시피 공이 방향이 쉽게 왼쪽으로 가고요. 좀 강하게 출발하고 공이 구르는 양, 런의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중앙으로 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스러운 스트롱 그립, 그러니까 심한 스트롱 그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립인 스트롱을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립도요. 세계적인 벤 호건 선수는 뉴트럴 그립, 가운데 턱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뉴트럴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우승을 한 선수도 있고 스트롱 그립 그리고 위크 그립도 다 각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구질이나 내가 손이 편한 거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기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고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면요, 손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왼손의 모양이 그대로 채를 향해 가면 제 위에서 내려봤을 때 손가락이요, 하나, 2개 정도 마디가 뼈가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서 제 몸에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립이에요. 네. 물론 스윙을 하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차렷 자세가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체형을 가진 분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채를 잡아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팔이 쉽게 와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은 조금 스트롱한 자세가 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런데 공의 구질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다. 그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끔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이런 모양을 팔꿈치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쉽게 조금 뉴트럴이나 좀 위크한 그립이 잡혀지게 될 거예요. 위크와 뉴트럴 그리고 스트롱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위에서 봤을 때 그 내 왼손의 뼈가 3개, 4개가 보일 경우에는 스트롱하다, 많이 스트롱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뼈가 하나도 안 보일 경우, 2번째 손가락 뼈조차도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위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립의 방향을 가운데 할 거냐,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를 정해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잡는 모양만큼 중요한 게 바로 프레셔입니다. 프레셔요. 네, 악력이죠. 네. 어디에 힘을 줄 거고 또 언제 힘을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스윙을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많이 본 장면이에요. 처음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뵀을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친 샷은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힘을 꽉 주고 친 거예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경직이 되니까 손을 꽉 잡게 됩니다. 그런데 손을 내가 가진 힘의 100%를 잡게 되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경직하게 되기 때문에 스윙 동작이 원활하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립의 프레셔는요. 내가 가장 강하게 잡았을 때를 10이라고 했을 때 5에서 6 정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5에서 6 정도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5에서 6의 느낌이 조금 불안해요 하시면은 7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적으로 부드러운 스윙을 하기에는 5에서 6 정도가 좋아서요. 5에서 6. 네, 부드러운 그립으로 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럼 어디를 힘을 줘야 될까요? 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손의 손가락에다가 아래 세 손가락에다 잡아주시면 되세요. 아래 세 손가락에. 아래 세 손가락이요. 왼손으로는 아래 새끼 4번째 가운데 손가락이고요. 오른손은 우리 결합을 새끼 손가락이 하기 때문에 4번째 손가락과 3번째 손가락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힘을 딱 주시면은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네. 새끼 손가락은 그 위에 올리거나 결합을 하기 때문에 힘을 주기보다는 올려만 주시고 4번째와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에다 잡는 이유가 또 있어요. 스윙을 하는 동작들은요, 다 이 각도를 사용하는데 각도를 만들고 사용하기에 좋은 근육이 바로 이 몸팔 안에 안쪽 근육입니다. 반대로 이 위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은 각도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돼서 이 위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고 2 손가락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면요. 스윙의 뒷땅이라든지 미스샷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끔 채에 그립을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어디에 홈이 나 있는지요. 오른손 엄지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른 엄지 부분이 구멍이 조금 이렇게 파여 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이 프레셔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립에 어디에 흠집이 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 손가락에 그립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스윙하는 중에는 프레셔를 어떻게 유지할까? 우리 박신영 아나운서는 네. 스윙할 때 어디에 힘을 주세요? 언제 힘을 주세요? 저요? 저 늘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치고 싶다 보면은 자꾸 힘이 들어가요. 맞아요. 들어가더라고요. 네, 잘 들어가요. 네, 거리 저도- 멀리 보내고 싶으니까. 맞아요. 네. 시작할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 계속. 맞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스윙할 때는요, 가장 일관된 샷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 그 프레셔를 스윙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5에서 6 또는 7 내가 정했다면 그걸 유지하는 건데요. 저는 5에서 6을 좋아하기 때문에 5에서 6을 한번 부드럽게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오, 네. 샷도 부드럽네요. 아, 네.
그 스윙할 때 가끔 시작할 때 강하게 잡는 경우, 그리고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순간에 힘을 꽉 주는 경우, 임팩트 때 주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탑에서 한번 힘을 줘볼게요. 네. 제일 백스윙을 했을 때 제일 윗부분이 탑인 거죠? 네, 백스윙 했을 때 가장 윗부분이 탑 부분이죠. 그래서 탑 부분인데 여기에서 힘을 주면서 샷을 해보겠습니다. 오. 네. 아무래도 이 가장 높은 부분인 탑에서 힘을 주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빨라집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템포보다 빨라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힘을 주면 손으로 스윙한다, 이렇게 동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편안한 스윙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잡은 그 프레셔를 어드레스 때부터 탑, 그리고 임팩트와 마지막 순간이 피니시까지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일관된 샷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호흡을 내쉬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언제 경우에. 호흡을 내쉬면 되나요? 치기 직전에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면 힘이 조금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힘이 많이 경직되시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을 호흡을 한번 내쉬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샷을 하시면 부드러운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